앞서서 두 편에 걸쳐서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국영수와 더불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그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또 어떤 분야로 유도를 해주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에 아이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초등 고학년부터 그런 고민이 시작돼서 중학교 때도 진로 체험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자, 보시는 것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자료인데요. 로봇에 대체될 직업들의 특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순위들이 있잖아요. 뭔가 고치고 데이터로 판단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반복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어떤 것들은 아시겠지만 AI, 로봇 이런 것들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쪽이 아니라면 이제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을 이런 순위들이 있는데 그것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 퍼센트가 지금 낮은 거 있잖아요. CEO,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초등교사,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일이라든지 독창성, 직관, 감정 이런 걸 중시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이 뭔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사람 간의 관계 속에 감정을 교류한다거나 이런 쪽 직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약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양이다 이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약이 있으면 이제 오더해서 그걸로 기계가 이렇게 딱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을 받아가는 자판기가 나올 수 있고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계가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직업군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표를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영국의 법 철학자이자 리처드 서스킨드라는 분의 저서를 보면 전문직의 미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2025년에는 AI가 변화를 대신해서 뭔가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글로벌 경영 컨설턴트사인 딜로이트에서는 20년 이내에 법률 분야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쭉 이제 앞서 얘기 드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위험군 직종이라고 하는 아까 법률 분야, 회계사 수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 텔레마케터 이런 것도 자동화될 수 있고 산업 디자이너, 기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위험 직종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직업, 예술가 이런 거 아니면 간호사, 사람의 케어가 필요한 거, 초등교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크레이션 강사, 소방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직업군을 크게 생각해 보면 예술가, 우리가 생각하는 또 과학자,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다루는 이쪽은 창의력이 좀 요구되는 직업, 아니면 요즘 트렌드에 좀 앞서 나가야 되는 어떤 일의 직군에 해당되는 직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 교사, 정신과 의사, 이런 고객과 긴밀하게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직업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진로에 대한 것들을 앞서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아이를 그러면 어떤 쪽으로 유도해야 되냐라는 두 포인트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아이가 잘하는 영역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흥미가 없고 못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잘하는 영역을 찾는데 두 번째는 성장하는 산업군에서 커리어를 찾으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이런 쪽에 새로 이제 도래되는 신사업군에는 당연히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로봇과 대비해서 봤을 때 인간 고유의 할 수 있는 영역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양 직업이 아니니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제가 세계의 글로벌 기업 가치 순위에 대한 것들인데요. 1위를 보시면 애플, 그리고 2위가 MS, 그다음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한 번씩 다 들어본 그런 기업들인데 요 상위 기업들이 전부 디지털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좀 앞서서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혹시 아이가 잘하는 것이 잘 접목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비전 있는 진로를 잡아주면 좋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는 아이가 이제 저희는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뭔가 취업을 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했던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 세대는 이제 취업이 아닌 창업,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해 보는 것 역시 유의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창업이 요즘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서도 많이 이제 벤처 같은 것들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으로 내려와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먼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뭐 발명품도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 뭐 멘토들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어리더라도 본인의 어떤 다른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금 창업에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가기 전에 테스트를 많이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제 1, 2편에 이렇게 쭉 창의성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과목들, 어떤 키워드들을 아이에게 좀 생각해 보면서 계속 끌어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결론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일단 아이의 진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전통적인 사고에 국한하지 말 것. 그래서 진로나 그 직업을 좀 더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라는 것과요. 그리고 선택하는 어떤 진로의 방향에 있어서 그 방향이 시대의 흐름에 잘 발맞춰 가거나 아니면 살짝 한 발 앞서 가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이제 재능 또는 이제 관심 있는 잘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까지 좀 고려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남과 다른 사고 또 남과 다른 방향으로 한번 그 부모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제 생각이 바뀐다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쌓고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될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면 아이를 어떤 쪽으로 끌어가면 좀 더 비전 있게 좀 이제 옮겨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나 다른 키워드들을 가지고 또 정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좀 수학 잘하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할 게 되게 많은 거야. 요새는 그래서 전부 진짜 전부 지금 문이과가 나눠지진 않았지만서도 다 이과 쪽의 학과를 향해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과 쪽을 잘하면서도 앞서 말을 한 것처럼 뭐 스팀 교육에 해당되는 뭐 예술적 재능이 있다거나 또는 아이가 인문학 소질이 같이 있으면서 하면 정말 더없이 베스트 좋은 거고,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미술의 조예가 깊은 프로그래머, 뭐 이를테면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진로를 좀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한우물만 팔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방면으로 다 관심 있고 잘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 특출난 게 또 하나 필요한 거야. 훨씬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나중에 이제 커서 직업을 정하고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잖아. 그치.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맞아. 근데 그러려면 정말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맞는다. 항상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맞나? 잘하는 거 하는 게 그치, 맞나? 이런데 물론 잘하면서 좋아하는 거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근데 나중에 그것도 느끼고 오면 우리 사고 방식이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근데 있지. 나는 오히려 잘하는 걸 예를 들어서 업으로 삼고 좋아하는 걸 세컨잡으로 또 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한 3개씩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직종이 아닌 막 직업이 몇 개씩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갇힌 생각으로 아이들을 요런 직업을 해야겠다 하는 거는 이제 아닌가? 그래서 난 딸한테 그때도 변호사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보니까 그 순위에 있었잖아, 위험군 순위에.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다른 쪽으로 기계가 못하는 어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재능도 좀 적극적으로 키워야 되나? 아이가 예술 같은 걸 좋아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보통 이제 공부한다고 그런 거를 막 정리하잖아. 근데 그런 게 가장 인간적으로 남을. 그치. 그게 기계와의 확실한 차이를 주고 그 약간 창의성을 강조하는 어떤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사고를 진짜 다르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